이번 시간에는 정당 정치와 정책에 대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에서 국회의원이나 대통령과 같은 주요 공직자는 선거로 선출하죠. 그런데 대부분의 국회의원이나 대통령은 그래요. 정당 출신이죠. 그러면 국회의원이나 대통령이 되는 대부분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요? 우선 정당 내에서 권력 투쟁을 하는 이들이겠죠. 그래요. 자리는 한정되어 있으니 그래요. 국회의원이나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는 경쟁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정당으로부터 그래요. 국회의원이 될 수 있는 어떤 공천권을 얻게 되겠죠. 그리고 또 무엇을 해야 되나요? 정당들 간에 경쟁을 해야 되죠. 그러니 국회의원이나 대통령이 되는 이들은 권력 투쟁에 기본적으로 몰두할 수밖에 없겠죠. 그런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것을 탓할 수는 없겠죠. 당 내에서도 자리가 한정되어 있고 정부 내에서도 자리가 한정되어 있으니 그래요. 권력 투쟁은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한국에서 국회의원 임기는 몇 년인가요? 4년이죠. 대통령은 5년이죠. 5년인데 중임할 수 없고 국회의원은 그래요. 계속 중임할 수 있죠. 근데 이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권력 투쟁은 국민들과 상관이 있나요? 상관이 없죠. 개인의 문제 혹은 집단의 문제인 거죠. 권력을 얻냐 얻지 못하냐. 국민에게 필요한 것은 그게 좋은 정책인 거죠. 그래요. 좋은 정책이 집행될 때 국민들은 이로운 거예요. 근데 권력에 몰두한 이들에게 좋은 정책을 기대할 수 있냐는 거예요. 권력을 얻은 뒤에 무엇을 할 것인가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런 개인들에게 크게 기대할 바는 없다는 거예요. 국회의원이나 대통령이 되는 이들은 어떤가요? 권력 투쟁은 잘하겠죠. 권력 투쟁에 몰두할 수밖에 없고 몰두했으니까. 권력 투쟁을 잘한다 해서 그래요. 바른 의지로 좋은 정책을 만들어서 집행한다는 보장은 없겠죠. 역대 대통령을 볼게요. 이 헌법은 그래요. 87년에 제정된 거죠. 이때부터 그래요. 그래요. 대통령은 5년 임기 그래요. 재임 기간을 가지게 됐죠. 노태우 대통령 5년 했고, 김영삼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는 4년밖에 못하죠. 박근혜 대통령은 탄핵당했죠. 문재인 5년, 대체로 다 5년 했어요. 윤석열 대통령도 한 5년 하겠죠. 특별한 일이 없으면. 그래요. 노태우 대통령은 어떤가요? 선거로 됐지만 그전에는 어떤가요? 선거로 그래요. 직접 선거로 됐죠. 국민들이 그 선거로 됐지만 그전에 전두환 대통령 그렇죠. 그런 선거를 치른 건 아니죠. 국민들이 직접 선거를 거친 건 아니에요. 정치가 어떤가요? 박정희 대통령 때부터 노태우 대통령까지는 계속 이어져 온 거죠. 경제정책이 대체로. 박정희 대통령의 경제정책이 개성되어 발전된 거죠. 그 다음부터는 좀 단절된 걸로 볼 수 있는 거죠. 좌파 정책이 많이 도입되었다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다가 그래요.
문재인 정부에서 좌파 정책이 정점에 이른 거죠. 그래요. 그런데 뭐 그걸 얘기하고자 하는 바가 아니라 노태우 정부는 계속 이어져 온 것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럼 김영삼 대통령 때부터 어떤가요? 그래요. 정책들이 개성 발전된 건 아니죠. 이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는 거예요. 과연 대통령이 되기 전에 준비된 사람들이냐는 거예요. 좋은 정책들은 뭔가요? 대통령이 되어야 필요한 거잖아요. 대통령이 되기 전에 필요하지 않잖아요. 그럼 이런 사람들은 주로 무엇에 몰두했을까요? 물론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어떤가요? 권력 투쟁에 몰두한 이들이겠죠.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기대할 바가 없다는 거예요. 뭐 이 사람들이 전혀 준비하지는 않느냐? 그렇진 않죠. 김대중 대통령 같은 경우는 좀 준비는 했죠. 고민도 하고 정책에 대해서 책도 썼잖아요. 대중경제론이라고. 주로 뭐 박정희 대통령의 경제정책을 비판하고 자기 어떤 견해를 제시하는데 뭐 특별히 뛰어난 견해를 제시한 건 아니에요. 그래도 뭐 고민은 했다는 거예요. 그래도 주로 권력투쟁에 몰두한 거죠. 별로 기대할 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한국에서는 희망이 없느냐, 그런 문제를 따져볼 수가 있는 거죠. 개인기를 바랄 수 없다면 무엇을 의지하면 될까요? 그래요. 집단에 의지하면 되는 거. 집단의 힘을, 집단에 의지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거예요. 전혀 방법이 없는 게 아니에요. 우선 한국에서는 선거로 선출되죠. 또 당기이기도 하죠. 이런 식으로 선거로 선출하면 어떤 문제가 있나요? 당선된 의 의지가 검증되지 않죠. 인기가 있으면 당선되잖아요. 의지하고 상관없잖아요. 또 뭐가 검증이 되지 않나요? 실력이 검증되지 않아요. 그래요. 그러면 의지와 실력이 있는 집단이 그래요. 의지가 불분명하고 실력이 없는 이들을 도와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말은 왜 하나요? 정당이 바른 의지와 바른 실력을 가지고 있으면 준비가 안 된 대통령이 되더라도 좋은 정책을 만들어서 집행할 수 있다는 거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무 그래요. 개인한테 기대하면 안 돼요. 나름대로 뭐 준비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래요. 정부 정책은 굉장히 다양하고 전문적이죠. 근데 개인이 집중할 수 있는 정책은 뭐 몇 가지 있을 수는 있겠죠. 그래요. 너무 개인에게 기대하면 안 돼요. 기본적으로. 국민들도 어느 정도 눈치를 챘죠.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에 초반에 별로 지지율이 과거처럼 높진 않죠. 국민들이 별로 기대하지 않는 거죠. 어느 정도 이제 아는 거예요. 앞으로도 그래요. 초반에 지지율이 그렇게 높지 않을 가능성이 상당히 커요. 특별한 일이 없으면. 정당이 하는 일이 뭔가요? 권력투쟁. 그래요. 권력투쟁 하겠죠. 정당들 간에 경쟁을 해야 되죠. 정당 구성원이 하는 것도 권력투쟁이죠.
당내에서 권력투쟁, 당들 간의 권력투쟁에 또 정당 구성원들이 나서죠. 한국에서는 주로 이 일에 몰두를 하죠. 이 일은 등한시하죠. 그래요. 등한시하니까 어떤 일이 발생하나요? 권력을 잡은 뒤에는 정당이 할 일이 없어져 버리는 거죠. 권력투쟁 외에는 할 일이 별로 없는 거죠. 평소에 정책 개발을 해놔야 되는 거죠. 그래야 권력을 잡았을 때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평소에 개발을 안 해놓으니까 집권하도록 하면 뭐가 되나요? 정당 구성원들은 대통령이 하는 일을 보조하는 일밖에 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대통령은 또 어떤가요? 준비된 이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준비할 이유가 없잖아요. 대통령이 된 뒤에 필요한 정책을 대통령 되기 전에 준비할 이유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런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정당은 무엇을 해야 될까요? 정책 개발을 해야 되겠죠. 정책 개발에 힘써야 되는 거예요. 권력투쟁도로 개인 간에 하라고 정당은 기본적으로 정책 개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직접 정책을 고안할 수 있겠죠. 직접 정책을 만들어서 어떤가요? 사회 전문가들에게 검토받을 수도 있는 거예요. 또 꼭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의견 수렴을 해야 되는 거예요. 사회 구성원들로부터. 그리고 또 뭐 할 수 있나요? 개인이나 단체로부터 제안받은 정책을 검토할 수 있겠죠. 이런 일들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제안을 받고 검토하는 과정에서 개인이나 단체를 정당에 참여시키라는 거예요. 정당의 일에. 단체는 여러 단체가 있죠. 경제단체도 있고, 뭐 기업인들이 만든 단체도 있고, 노동자들이 만든 단체도 있고, 종교단체도 있고, 여성단체도 있고, 환경단체도 있고, 여러 단체가 있는 거죠. 그런 단체들로부터 정책을 제안받을 수 있겠죠. 근데 어떤 정책을 검토해야 되나요? 당헌 목적에 합당한 정책을 검토해야 되겠죠. 당헌 목적이 위배되면 안 되겠죠. 100점짜리 당헌 목적은 뭐라 했나요? 적어놨죠. 예전에 다 올려놨죠. 이 당헌 목적에 맞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단체, 어떤 개인이 정책도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 있겠죠. 근데 당헌 목적에 맞지 않으면 우리 정당과 어울리지 않는다, 이렇게 그래요. 얘기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목적에 맞게 정책을 만들게 하거나, 아니면 서로 도저히 이 목적을 제안한 개인이나 단체가 이 목적을 지킬 수 없으면 그냥 어쩔 수 없는 거죠. 다른 정당으로 가라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시민과 정당이 공동으로 정책을 개발할 수 있겠죠. 그래요. 이게 바람직하겠죠. 공동으로 개발하는 게. 그리고 시민과 정당 공동으로 정책 실현을 실천할 수도 있겠죠. 여당이 더 쉽겠죠. 야당일 경우에는 어떤가요? 정책을 가지고 다른 정당이 다른 정당을 비판할 수도 있는 거죠. 정책에 반하는 정책이 시행되면 같이 시위도 할 수 있고, 개발하면서. 그래요. 그런 게 다 실천인 거죠. 그러다 보면 이제 어떤 일이 생기나요? 그래요. 의지와 실력이 검증된 인사를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정당 목적을 합당한 의지를 지닌 사람들을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같이 정책을 개발하고, 그래요. 정책 실현을 위해 실천함으로써
그래요. 실력 역시 검증이 되는 거예요. 이런 과정을 거치면 처음에 의지와 실력이 미약하더라도 의지와 실력이 생기겠죠. 그럼 어떤가요? 정당은 이러한 사람들을 그래요. 공직에 진출시키면 되겠죠. 그래요. 의지와 실력만 검증되면 돼요. 한국에는 어떤가요? 도덕성을 중시해서 과거 행적을 많이 살피지만 그 필요 없는 거예요. 보통 청문회를 하죠. 사람이 과거에 그릇된 의지로 그릇된 행위를 할 수가 있죠. 수십 년을 살다 보면. 그래요. 전부는 아니겠지만 대부분 사람들은 그릇된 의지로 그릇된 일을 벌려요. 그 실수를 하는 거예요. 너무 거기에 집착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현재 의지와 실력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너무 사람 과거를 캐는 그 청문회는 좋은 게 아니에요.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의지와 실력만 검증되면 된다. 그래야지 바른 의지와 바른 바른 의지와 실력을 지닌 이가 공직에 참여해서 국민들을 이롭게 할 수 있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준비되지 않은 국회의원 대통령 임기가 4년, 5년 이게 짧은 이들이 지닌 단점을 보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제대로 된 정당 정치가 실현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참여시키다 보면 어떤가요? 정당이 강해지겠죠. 많은 사람들이 정당에 참여하게 되니까 또 정당을 사랑하게 되겠죠. 강한 정당이란 뭐 이전에 그래요. 정당은 그리고 정책을 만들다 보면 교육단체하고도 많이 접촉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그래요. 이익단체하고도 접촉하겠죠. 개인들하고도 접촉하는 거예요. 같이 일을 하다 보면 정당은 단체나 개인에게 어느 정도 통제할 수 있는 거죠. 또 어떤가요? 이런 단체나 개인들도 정당에 참여하니까 정당을 통제할 수 있는 거죠. 그 통제선이 생기는 거죠. 서로 통제가 되는 거죠. 이런 정당이 좋은 정당인 거예요. 튼튼한 세력을 형성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정당이. 그럼 강한 정당은 어떤 정당일까요? 우선 업적이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 어떨까요? 확고한 신념이 있는 정당인 거죠. 바른 의지에 입각해서 바른 신념을 가지고 있으면 더욱 좋겠죠. 왜 업적이 없을까요? 사람들이 업적이 있는 걸 중시하니까. 뭐 어떤 신념을 제시하더라도 믿을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한국에는 국민의힘이 우파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고 민주당이 좌파라고 생각하는 이들이 많고 또 좌파 관념을 좋아하는 이들도 있고 우파 관념을 좋아하는 이들이 있죠. 더 우파적인 관념을 제시하는 정당이라 해서 국민의힘보다 더 지지받을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요? 업적이 없기 때문이죠. 마찬가지죠. 좌파도. 한국에는 또 좌파 정당에 또 정의당이 있죠. 정의당이 더 선명한 관념을 제시해도 왜 민주당보다 더 큰 지지를 얻지 못하나요? 업적이 없기 때문이죠. 혹은 미약하기 때문이죠. 업적이 중요해요. 그 다음에 뭔가요? 확고한 신념이 있어야 한다. 확고한 신념이 없으면 어떻게 되나요? 정당이 오합지졸이 되기 쉽죠. 저마다 이익을 위해서 정당에 참여하게 되죠.
그런 정당은 그래요. 약한 정당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대한민국 정당은 어떤가요?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확고한 신념이 있나요? 왔다 갔다 하죠. 때로는 좌파 정책을 쓰기도 하고 우파 정책을 쓰기도 하고 확고한 신념이 없어요. 과거에는 있었을지 모르지만 또 요즘에 또 있는 것 같긴 하다마는 하여튼 그동안에는 없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왜 유지가 될 수 있었나요? 업적이 있기 때문이죠. 한때 기업과 시장을 크게 발전시킨 업적이 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확고한 신념이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정당이 오합지졸이 된다. 민주당은 어떤가요? 항상 뭐 좌파 정당이었다고 볼 수는 없지만 그래요. 그런 얘기가 있어요. 빨갱이들 관념으로 무장한 이들이 핵심 세력이었다. 문재인 정부 때. 그래요. 운동권이라고 하죠. 그래요. 그게 드러난 건 아니죠. 인정하지는 않죠, 당사자들은. 분명 확고한 관념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릇된 관념인 거죠. 아무 필요 없는 관념인 거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좋은 신념관념이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나아가서 권력을 얻은 뒤에는 너는 국민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되겠죠. 그러자면 좋은 정책이 있어야 되죠. 그래요. 정책을 실현할 또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요. 그래야지 국민들에게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권력 투쟁은 국민들에게 의미가 없다는 거죠. 좋은 정책을 가지고 있고 또 그 좋은 정책 개발하는 과정 속에서 실현할 수 있는 인사들을 확보하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정당이 좋은 정책과 정책을 집행할 수 있는 권력을 얻기 전에 이미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국민을 위한 정치가 시행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국회의원이 대통령이 되는 이들의 어떤 단점을 보완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네, 이번 시간에서 마치겠습니다.